뇌혈관 건강.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도 없이, 아픔도 없이, 당신도 모르게 말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조금 무거웠나요? 어지러웠나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뇌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 중 3명 중 1명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중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집의 수도관이 조금씩 녹이 쓸어 막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혈관이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아침을 거르는 습관, 뇌의 에너지를 끊는다. 먼저 첫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 점심 때 많이 먹으면 되지.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24시간 내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24시간 뛰는 것처럼 뇌도 24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는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혈관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7%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7%라는 숫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빨리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의 질입니다. 단순히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통곡물, 견과류, 과일, 저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비타민 E가 풍부한 시금치나 브로콜리,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사과 등을 아침에 드시면 뇌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오트밀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두거나 삶은 달걀과 통곡물 빵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침을 거르는 것은 뇌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끈적해지는 피.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나요? 커피나 차는 빼고 순수한 물만 말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하루에 4에서 5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목이 말라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피가 끈적해집니다. 피의 60%는 물입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지고 끈적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말이죠.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뇌에 가는 혈관을 지날 때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미 약해진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물을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53%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3%라는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면 1.8리터, 70kg이면 2.1리터 정도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1시간에 한 잔 정도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땀을 통해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 물 마시는 것을 자꾸 깜빡한다면 물병에 시간을 써놓거나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또는 레몬 조각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우리 몸의 생명수입니다. 특히 뇌혈관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부. 과한 염분 섭취 혈압을 치솟게 한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짜게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 우리 전통 음식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관 안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끌어옵니다.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뇌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1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130/180 이상이면 이미 주의해야 할 수준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나트륨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혈압 상승만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숨어있는 나트륨을 찾아내야 합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햄, 소시지, 치즈, 인스턴트 식품에는 정말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조미료를 사용해 보세요. 마늘, 양파, 생강, 허브류, 레몬즙 등을 활용하면 짜지 않아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처음엔 싱거울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짠 음식은 순간의 맛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4부. 앉아있는 시간이 긴 생활 혈액순환을 느리게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 무려 9시간. 이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당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 당신의 하체 혈관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력의 힘으로 인해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하고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정맥우렬이라고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지속되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멈춥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 내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데 앉아있으면 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진흙탕이 되는 것처럼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혈액의 점도는 물의 3에서 4배 정도인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5에서 6배까지 증가합니다. 두 번째, 혈전 형성 위험이 급증합니다. 정체된 혈액은 마치 고인 물이 썩듯이 혈소판들이 서로 뭉쳐서 작은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혈전들은 혈류를 타고 뇌로 향하며 뇌혈관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면 이 혈전이 폐나 뇌로 이동해서 치명적인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관 벽을 이루는 이 세포들은 혈액의 흐름을 감지해서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류가 느려지면 이 기능이 마비되면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생성이 감소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 경화가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 조절 메커니즘이 손상됩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이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혈전 형성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이 40% 높아집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이 4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4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위험이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8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90% 더 높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은 위험도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장시간 앉아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거리 비행이나 버스 여행 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폐색전증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이 상승하고 이는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간 걷기.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마다 2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30% 향상되고 혈당 수치가 23% 감소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나 제자리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정맥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업무 중에는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위로 당기고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전화통화는 서서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뇌혈관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매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5부
수면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 뇌를 밤새 고통스럽게 만든다. 밤 12시 당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로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겨우 4시간의 수면. 이런 밤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 이는 권장 수면 시간인 7에서 9시간보다 현저히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뇌세척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혈관은 평소보다 60% 확장되어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차선을 늘려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 사이의 공간도 60% 늘어나면서 뇌척 수액이 자유롭게 흘러 독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뇌세척 기능이 마비됩니다.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축적됩니다. 이 물질들은 뇌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혈관 벽에 침착되어 뇌혈관 아밀로이드증을 일으키고 이는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혈소판의 응집력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급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혈전 형성 위험이 정상인보다 2.6배 높습니다. 네 번째,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수축이 지속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 번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계를 교란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무호흡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수면 무호흡은 뇌에 심각한 산소 부족을 유발합니다.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런 과정이 하룻밤에 수백 번 반복되면서 뇌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면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는 95% 이상이어야 할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뇌는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180mmHg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는 뇌혈관 벽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면서 혈관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정상인보다 4배 높습니다. 매일 밤마다 뇌혈관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8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5배 높습니다.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수면 부족이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에 2중, 3중의 타격을 가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포만감 호르몬은 감소하고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은 증가해서 과식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완전한 안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70% 이상 감소시키므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6에서 8시간이므로 오후 2시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당신의 뇌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CPAP 지속적 양압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매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6부.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사는 삶.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치이며 회사에 도착하면 쌓인 업무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야근에 회식까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국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뇌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첫 번째,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평소보다 30에서 40% 높아지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 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아드레날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200mmHg 이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C, 반응성 단백질 CRP과 같은 염증 지표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혈액 응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소판이 서로 뭉치기 쉬워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피브리노겐 수치도 상승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당화혈색소 HbA1c 수치를 높여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억제해서 혈관의 이완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다른 위험 요소들과 결합했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게 되며 운동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성 과식은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뇌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정상 근무자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별 영향도 다릅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은 뇌혈관에 치명적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뇌출혈 위험이 8배, 뇌경색 위험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깊게 숨쉬기를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4초 동안 내쉬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뇌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걷기,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하고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이 당신의 뇌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완성도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사회적 지지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매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7부. 술과 담배, 뇌혈관을 파괴하는 확실한 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뇌혈관을 조용히 위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된 40대 직장인 김 씨.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주말엔 맥주 몇 캔을 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김 씨의 뇌혈관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요. 마치 사포로 혈관벽을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손상된 부위에는 혈소판이 달라붙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혈전이 형성되죠.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몇 시간 후 혈관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수축하며 혈압이 치솟아 올라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견딜 수 없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 담배는 정말 뇌혈관의 최대적입니다. 니코틴이 혈류에 들어가면 즉시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의 점도도 높아집니다. 마치 좁은 호스로 진흙탕을 밀어내려는 것과 같아요.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합니다.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담배의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혈관 내피를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에서 3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담배를 끊으면 즉시 감소하기 시작해요. 24시간 내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화되고 2주 후부터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술과 담배가 만나면 그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고 니코틴은 알코올의 독성을 증가시켜요. 둘 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8부. 경고 신호들, 당신의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지금까지 우리는 뇌혈관을 위협하는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위험이 다가오면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50대 주부 박 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고 마트에서 사려던 물건을 잊어버리고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두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갑자기 시작되는 두통은 매우 위험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균형감각 상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휘청거리는 것. 이런 증상들은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시야 장애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더욱 심각한 신호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 감각이 둔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은 뇌혈관 사고의 직접적인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48시간 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부 골든타임 뇌혈관 사고 3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뇌혈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뇌졸중이 발생하면 3시간, 최대 4시간 30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일어나요. 왜 3시간일까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매우 빠르게 죽어버립니다. 3에서 4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시작되죠. 하지만 뇌혈관이 막혔을 때 완전히 죽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뇌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3시간입니다.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3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65세 최 씨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증상 발생 1시간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은 최 씨는 3일 후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정 씨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렸고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해 평생 반신마비 상태로 지내야 했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뇌졸중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FAST라는 간단한 방법을 권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 어는 안팔, S는 스피치 언어, T는 타임 시간이에요. 얼굴 마비,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팔 마비 마이너스 양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언어장애, 간단한 문장을 말하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부 뇌혈관을 살리는 7가지 실천법.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할 수는 없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해요.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들은 심박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운동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새로운 혈관이 생성돼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일간 운동하세요. 두 번째, 올바른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금주와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뇌혈관의 최대 적이라고 했죠?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금연 후 2주부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염증이 감소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손상된 혈관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니까요. 선택의 순간 당신의 뇌혈관, 지금 결정하세요.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뇌혈관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아침을 거르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과한 염분 섭취,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술과 담배. 이 7가지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60대에 금연을 시작해도 뇌졸중 위험은 줄어들고 7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새로운 혈관이 생성됩니다. 우리 몸은 그만큼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뇌혈관 건강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내일 아침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저녁에는 짠 음식 대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한 뇌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미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유전자는 총알이지만 생활 습관이 방아쇠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혈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